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자, 어제 역사적인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현장을 아마 TV로 다 지켜보셨겠죠. 현장에 그 집회 현장을 아마 가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뭐 못 가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TV로는 다 지켜보셨을 것 같고, 또 혹시 못 보셨으면은 신문이라든가 뭐 포털 사이트 뉴스 검색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지금 뭐 하루 지났는데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야당에서는 그 한덕수 총리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 이제 좀 불안정하니까 지금 만약에 한덕수 총리까지 그 내란 죄 또는 내란 뭐 모의한 그런 죄를 물어서 탄핵 소추를 추진한다 하면 지금 야당 그 의원들 숫자 가지고 충분합니다. 대통령이 3분의 2지 그 총리는 절반이거든요. 50%. 그래서 150석만 가지고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데,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고 국무총리까지 탄핵 소추를 통해서 만약에 직무를 정지시키게 되면 그 다음은 경제부총리인데, 경제부총리도 같은 이유로 아마도 뭐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 비상겸을 발동하던 날에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또 최성목 경제부총리도 부적절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렇다면 그 다음 순서가 이제 이주호 사회부총리인데, 이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그 어떤 낮은 급의 뭐 총리도 아니고 뭐 부총리긴 하지만 굉장히 좀 애매해지고, 이제 언제 탄핵소추 그 안에 대한 이제 이 접수한 탄핵 안에 대해서 헌재가 언제 결정을 할지 모르지만 해를 넘길 건 뻔하고요. 한 2월 정도를 예상을 하던데, 그렇게 되면 너무 이제 불안정하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정치적인 것, 또 실리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한 총리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는 쪽으로 아마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회와 그다음에 정부가 이제 총리 체제로 가니까 정부가 이제 힘을 모아서 그 국정 운영을 같이 합시다 하고 제안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또 여당에서 거부했죠. 여당이 정부하고 힘을 모아서 하면 된다, 우리가 여당이다, 이렇게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복잡하게 이제 정국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증시가 어떻게 될까? 일단 불확실한 요소, 가장 큰 불확실한 요소는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의 직무가 이제 중지가 됐고, 총리 체제로 이제 넘어가면서 일단은 불확실성, 가장 큰 불확실한 요소를 하나 제거했기 때문에 일단 증시는 이 안정성 확보에 대한 그 긍정적인 신호를 이미 보내고 있다고 어제 이 영상에서 이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지난주 중부터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이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었죠. 이미 선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것에 이미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 기관들이. 자, 이제 이 상황에서 다음 주 흐름이 어떻게 될까? 저는 조금 더 그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변수가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FOMC가 다음 주에 열리는데, 여기에서 미국 그 금리가 이제 인하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그 전에 특별한 어떤 흔들릴 수 있는 요소들이 일단 좀 많이 제거가 됐어요. CPI도 시장 예상치 그대로 나왔고, 이제 그리고 나면은 이번 주 FOMC까지만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미국 증시는 트럼프 시대를 다음 달에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트럼프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이건 미국 증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호재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엔비디아가 좀 주춤하는 사이에 테슬라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쓰면서 뭐 $400 중간까지 이제 왔습니다. 일단
그 축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미국 뭐 나스닥의 흐름 축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이제 우리 증시에서도 해가 바뀌게 되면은 올해 여러 가지로 그 뭐 수출이라든가 기업 실적이라든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 올해보다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내년이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기 시작할 거고요. 또 하나는 금요일 날 셀트리온의 사례에서 봤듯이 지금 배당 확대가 굉장히 큰 이슈였잖아요. 올해 내내 이슈였는데 셀트리온이 역대 최대 현금 배당과 이제 주식 배당을 같이 하는, 셀트리온은 상당히 긍정적인 게 뭐냐면 주식 배당을 할 때 이제 0.02에서 0.05 주를 이제 주는 주식 배당을 그동안에 꾸준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했었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실적을 굉장히 크게 낸 이후에는 또 주식을 소각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주식 배당을 받은 주주들이 계속해서 이제 혜택을 누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꾸준히 만들어가면서 시장에 신뢰를 주고 있죠. 이미 줬죠, 신뢰를. 그래서 이번에도 좀 증시에서 셀트리온 주가가 너무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배당을 해서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까지 뭐 750원 굉장히 많이 주는 건데, 이걸 준 다음에 또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또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소각을 하면서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계속 그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그 배당에 대한 기대가 지금 연말 남은 시기까지, 지금 그동안의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주목을 전혀 받지 못했던 그런 배당 이슈까지도 나올 수 있다, 지금은. 그래서 저는 이달 말까지는 조금 더 주가를 올릴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나 올릴 것으로 보느냐, 이거를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이미 써드리긴 했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차트를 보면서 제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자,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에 워낙에 많이 빠졌다가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을 해서 지금 2360까지 빠졌다가 2500까지 왔습니다. 지금 2500 터치를 하고 이제 조금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요. 정확하게 5거래일 만에, 그러니까 월요일에 그냥 바로 2360을 찍고, 이게 탄핵이 아니라 비상계엄 나오고 나서 바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악의 어떤 구간을 쭉 2360까지, 2540까지 갔다가 2360까지 빠진 뒤에 급반등이 나오고 있죠. V자로. 자, 그럼 위에 뭐가 있습니까? 초록색 60일선이 있죠. 2540포인트대 바로 11월 말에 있었던 전 저점 자리입니다. 이제 단기로 볼 때. 2540까지는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60일선까지. 그래서 그게 이번 주 아마 후반부쯤 되면은 저 자리까지 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코스닥도 크게 지금 21선에 계속 눌리면서 11월 초 이후에 21선 760포인트까지 갔다가 이제 좀 눌리면서 627까지 빠졌다가 이제 반등이 날카롭게 나오면서 21선을 회복했죠. 뚫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쪽에 60일선이 여전히 725포인트에 있죠. 코스피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725포인트까지 이번 주에 좀 더 올릴 거다, 코스닥도. 자, 그렇다면 어제 영상 올려드린 것하고 잘 생각해 보시면, 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어제 이제 지난주에 이미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서 이미 이제 선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런 분위기를. 그래서 지금 지수를 보시면 코스피와 코스닥에 이미 외국인 기관들이 사서 올리고 있는 그 종목들, 지난주에 이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60일선까지 가는 아마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코스닥은 한 5% 정도 되나요? 네, 5% 정도. 코스피도 한
한 5% 되나요? 4% 정도 되나요? 예. 이 코스피 코스닥의 추가 상승분을 이제 끌고 가는 종목들은 바로 이 그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다. 이제 여기에 생각이 미치는 거죠.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수급 영상을 통해서 그 종목들을 확인해 드렸고 다음 주에도 그럴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한 뒤에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종목을 추천해 드려 볼까 하고 이제 제가 몇 가지 조건을 가지고 종목들을 찾아봤습니다. 뭐 어떤 종목들을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최근 이제 그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다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한 종목인데 이거를 일봉으로 보면은 별로 의미가 없고 주봉상으로 지난 월요일 날 큰 폭의 이제 하락이 나오기 바로 전주에도 빠졌었으니까 계속해서 주봉이 하락하다가 지난주에 저점을 찍고 주봉상으로 양봉을 만든 종목. 첫 번째 주봉상 양봉을 만든 종목을 찾았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과 기관 중에 이제 어떤 그 세력이든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종목. 두 번째, 세 번째는 내년도에 실적이 좋아질 종목. 자, 이렇게 한 서너 가지 정도의 조건을 가지고 종목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트 모양을 보면서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종목을 찾았더니 코스피에서도 세 종목이 눈에 띄고 코스닥에서도 세 종목이 딱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 6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코스피 세 종목부터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종목 코스피의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스모 신소재의 주봉을 먼저 보시면 자, 이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작년 6월부터 24만 원 가까이 찍고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해서 중간에 횡보했던 구간이 있었지만 올해 뭐 중순부터 다시 빠지기 시작해서 5만 2천 원까지 빠졌습니다. 거의 한 뭐 5분의 1 가까이까지 밀렸죠. 그래서 계속 하락세가 나오고 있었고 올해 들어서는 뭐 거의 19만 원, 18만 원 이런 가격대에서 5만 2천 원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4분의 1 가까이 이제 밀린 건데 자, 지금 주봉입니다. 이게 20주 선에서 지금 정확히 밀린 이후 10주, 11주 만에 양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주에. 자,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큰 하락, 낙폭을 보여주다가 주봉상으로 이제 그러니까 저점을 잡고 낙폭을 줄이면서 양봉을 만들어낸 그러면 이제 하락세를 접고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제 이거죠. 주봉으로 볼 때. 그래서 이거를 일봉으로 다시 살펴보니까 일봉상으로 보면 역시 하락 추세가 쭉 이어지다가 일봉상으로 보면 이제 지난주에 반등이 나온 뒤에 21선에서 살짝 눌리면서 마지막 이틀 음봉이 나왔지만 일단 11선의 지지는 확인한 상태. 11선의 바닥을 잡고 이제 반등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는. 그래서 다음 주에 상황을 좀 보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차트고요. 자, 지금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니까 주가가 빠지든 말든 그죠? 계속해서 그리고 목요일에도 음봉이 나왔지만 전날보다 주가를 올린 상태로 마무리했고 지금 외국인이 12월 들어서 계속해서 사고 있는 그런 종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월 5일 날 하루 팔았지만 12,000주밖에 안 팔았고요. 지금 최근에 상당히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거의 30만 주 넘게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자, 그러면 수급도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내년도 실적을 한번 봐야죠. 내년도 실적 보니까 올해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좀 빠지고 있었죠. 영업이익이 좀 전년 동기 대비 안 좋은 상태였는데 올해가 아니죠. 2025년도에 영업이익이 160%를 찍으면서 매출액이 1조 2천억 원으로 2배 넘게 115% 2배 넘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26년에 매출액이 2조 원을 돌파, 영업이익은 1,200억 원으로 다시 2배 정도 돌파. 그러면
우와, 코스모 신소재. 이 정도 실적과 수급과 지금 차트와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너무너무 매력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네트워크스입니다. SK 네트워크스. 자, SK 네트워크스 주봉 보면 역시 2월에 8,5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300원대까지 밀렸으니까 4,000원대 초반까지 밀렸다가 올라왔으니까 절반 이상으로 더 빠졌습니다. 반토막이 났는데요. 자, SK 네트워크스도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이번 주에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봉으로 보면 역시나 2월 13일 날 8,540원 이후 쭉 하락하다가 12월 9일 날,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날 4,035원까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면서 지금 21선에 딱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21선을 뚫으면 위쪽에 있는 61선까지 4,7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밀리면 조금 더 하락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 이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최근에 3일 동안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 저점에서 이제 반등을 할 때 이제 기관이 팔았지만 하루 금투 하루 연기금이 팔았지만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수급도 지금 뭐 이런 정도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실적을 보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죠. 그래서 1,100억 원대로 빠지고 매출액도 뭐 이제 좀 내려왔지만 25년도에 일단 영업이익이 추가로 하락하지 않고 반등을 한 다음에 26년도에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 그러면은 SK 네트워크스도 지금 정도 이 가격이라면 이런 실적 수급 이런 걸로 볼 때 4,000원대 초반 정도에서 더 밀리지는 않겠구나. 이제 빠질 만큼 다 빠졌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코스피의 세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도 120 이동평균선에 이제 붙었다가 추가로 엄청 빠졌네요. 그죠? 13,000원대 중반까지 갔다가 지금 8,800원대까지 밀린 뒤에 이번 주에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9,550원까지 저점이 8,500원, 8,800원대인데 9,500원대까지 올렸으면은 주 중에 상당히 많이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일봉을 보면 역시나 동그라미 친 부분 단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이제 21선 코앞까지 왔습니다. 그럼 21선 정도면, 자, 12월 9일에 8,800원대 찍고 9,500원대까지 왔으면 상당히 급하게 올라온 거는 맞는데, 이것도 수급이 뭔가 뒷받침을 해줬겠죠. 지금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550원까지 올려놨지만 결국에 아직도 수급은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실적을 보면 지금 2024년까지 22, 23, 24에 엄청나게 실적이 안 좋았다가 25년도에 영업이익이 4,700억 원대로 늘고, 그 다음에 2026년도에 8,700억대로 크게 늘면서 LG 디스플레이도 수급과 그 다음에 실적이 계속 뒷받침을 해주는 구간, 그리고 저점에서 반등을 시작한 구간,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종목은 TCK입니다. TCK도 지금 보니까 코스닥 세 종목이 다 반도체네요. 지금 일부러 이렇게 고른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TCK의 주봉을 보면 역시나 6월에 15만 원 코앞까지 14만 9,900원까지 갔다가 이게 뭐 얼마나 많이 빠진지 모르겠습니다. 6만 6,500원까지 밀렸으니까 네, 거의 뭐 절반 이하로 빠졌죠.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양봉을 딱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이번 주에 양봉 만든 것이 의미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 보면 이렇게 긴 하락세를 딛고
이제 살짝 돌아서는, 그래서 21선을 살짝 돌파한 그런 자리. 윗꼬리를 단 게 좀 아쉽습니다. 위쪽에 윗꼬리를 달고, 금요일 날 좀 눌리고, 목요일도 좀 눌렸던 그런 흐름이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21선 위에서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반등을 꾀하는 그런 자리에 딱 머물러 있습니다. 수급을 보면, 최근에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금요일 날 좀 많이 팔았습니다만, 투신이 판 거예요. 개인들 펀드 자금입니다. 연기금과 금융투자는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사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외국인이. 자, 그러면 이 정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7600원이라는 자리는 좀 괜찮지 않나 싶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입니다. 내년도 실적을 보면 작년에 너무 안 좋았고 올해 회복세가 조금 더디죠. 왜냐하면 22년도에 매출이 3,196억 원을 기록했고 그랬는데 영업이익도 1,270억 찍었는데 올해 매출액이 2,700억대, 영업이익은 843억 원대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조금 그 시장이 반도체 업황이나 또 실적에 대해서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3,300억대 매출에 영업이익 1,100억 원대로 정상 구간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26년에는 3,700억대 영업이익이 1,300억대 완전히 회복세로 이제 바뀝니다. 회복을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TCK도 지금 자리가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코스닥의 두 번째 종목은 심택입니다. 심택이 역시 주봉상으로 볼 때 올해 초에 43,0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이번 주 월요일 날 12월 9일에 9,600원대까지 밀렸으니까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43,000원에서 9,000원대까지 4분의 1 이상으로 빠졌죠. 주봉으로도 보면은 뭐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그냥 주구장창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번 주에 양봉을 만들어 냈죠. 주봉상으로. 특히 주 초반에 월요일 날 뭐 9,600원대 찍고 이제 11,61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볼 때 이번 주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상승이 나왔을 것 같고요. 일봉을 보면 이렇게 역시나 7월 이후에 7월에 뭐 35,000, 37,000 갔다가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이제 지금 딱 돌아서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21선을 딱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21선을 월요일 날 9,690원 찍고 21선을 돌파하기까지 금요일 날 돌파하기까지 2,000원 정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21선을 일단 돌파한 자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면 역시 외국인이 사고 있고 최근에 금요일 날 외국인의 매수가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왔고 4거래일 연속 사고 있습니다. 기관이 23만 9천 주를 덜었죠. 이거 기관이 너무 파는데? 근데 금투도 샀죠. 연기금 샀죠. 투신이 팔았잖아요. 투신이 32만 주를 팔았잖아요. 결국 개인들 펀드가 이제 매도가 나간 거지 외국인 금투, 연기금 주요 주체들이 다 사고 있다. 아직 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고요. 실적을 보면 23년, 24년도에 영업 적자가 계속 나다가 내년에 258억 원 흑자로 전환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정상 구간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26년에도 1조 4천억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도 1,100억대로 또 크게 튑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찍었다. 지금 이제 여기서 이 자리가 바닥이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고 이 바닥을 찍은 뒤에 25, 26, 27에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자리, 좋아질 거라는 상황이면 심택도 왜냐면 주가가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그 반등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종목도 YC입니다. YC. 반도체 테스트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요. 엄청나게 오르다가 지금 작년 말 부근에 뭐 3,000원, 2,000원대 3,000원 이렇게 가다가 올해 6월에 22,950원까지 10배 올랐습니다. 10배를 올려놓고 빠지기 시작해서 이번 주 초반에 8,000원까지 밀렸다가 양봉을 만들면서 10,000원대, 12,000원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보면 초록색 60주선에 이제 부딪혔다 살짝 눌리는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자, 이게 60주선에서 윗꼬리를 단 게 어떤 의미냐?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면 바닥을 찍는데 그 바닥 자리가 481선 부근입니다. 그죠? 481선 부근까지 밀린 뒤에 반등을 하면서 21선을 목요일 날 돌파했고 금요일에도 상승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살짝 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추세가 이어진다고 하면 위쪽에 있는 61선, 241선 모여있는 자리까지 추가 반등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을 봐야 되겠죠? 수급 보니까 YC는 기관이 엄청나게 사고 있는데 기관 매수가 그 3거래일 연속 크게 들어왔고 외국인은 이제 매도, 목요일 날 매도 크게 매도했고 그다음에 금요일에도 조금 매도가 들어왔는데 역시 다른 아까 TCK나 심택하고 좀 다른 건 금융투자가 팔고 투신이 매수를 대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금과 더불어서 투신의 매수. 그러니까 YC는 주가가 반등이 좀 나오더라도 약간 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바로 위쪽에 있는 61선 부근 11,000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주가가 좀 이런 수급이 이제 좀 더 강하게 이어지지 못한다면 좀 꺾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실적을 한번 볼까요? 내년 올해도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매출액이 꺾였죠. 근데 영업이익이 240억, 매출이 꺾였는데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다는 건 뭔가 아꼈다는 거죠. 근데 25년에 보면은 매출액이 3,970억, 영업이익이 770억으로 각각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6년에는 매출액이 4,200억대, 영업이익은 850억대로 다시 좀 더 상승하고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제 반등하기 시작한 자리에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이 좀 꼬여서 만약에 주가가 조금 눌려준다면 다시 눌림목을 활용해서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자리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코스닥은 반도체 세 종목이고요. 코스피는 아까 코스모신 소재 2차 전지였고 뭐 또 이제 SK네트워크스랑 LG 디스플레이 조금 그 이제 분야가 좀 다양하게 나왔는데 코스닥은 반도체 세 종목이 이제 저는 그 업종을 보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건들만 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번 주 그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변동성을 활용해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서 그 외국인 기관의 매수, 그러니까 그 수급의 힘을 토대로 오랜 시간 이어져 오던 그 주가의 하락 추세를 깨고 반등을 해줬다는 거고요.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가 시작점인지 아니면 아닌지 이거를 보려면 지금 시기가 이제 내년도 실적이라든가 이제 내년에 초점이 맞춰질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구간이잖아요. 좋아지는 것을 컨센서스로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방향은 위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수급과 지금 차트 모양과 실적의 3요소가 다 좋은 흐름이 나오는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할 만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오늘 6종목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목을 찾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저처럼 이런 식으로 종목을 찾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 이번 주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기 전에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그때 알았으면 지금 이번에 종목 상승이 나올 때 그것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었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찾는 방법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하락의 끝지점을 찾는 방법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거기서는 어떤 우려가 좀 있냐면 여기서 상승이 나올지 추가 하락이 나올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감각적으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상승의 초반부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 변동이 나오는 그 주가의 흐름 속에서 그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이제 나오고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했을 때 그 상승이 이게 지금 이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구나 하면서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다가 이렇게 지금 정도 자리 뭐 아니면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그런 정도도 상당히 좋은 방식이다. 종목을 찾고 매수하는 방식 중에. 그리고 오늘은 6종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종목을 찾으면 코스피가 10종목, 코스닥이 12종목 정도 제가 찾았는데 그중에 이제 뭐 이런저런 것들 고려해서 3종목씩 추린 거고요. 그러니까 종목을 찾는 검색의 약간 방식을 어떤 검색 요인을 조금 다르게 하면 더 여러 가지 종목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두고 차트의 흐름이나 수급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지켜보다가 좋은 자리가 딱 나왔을 때 그때 매수를 촥 해주면 거기에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아주 변동성이 크고 힘든 그런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결국에 지금 자리는 불안정성,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맞춰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딱 들어와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들이 의심하고 있는 사이에 외국인 기관들은 미리 탄핵 가결이 되면서 정치적인 안정성을 찾게 되고 이제 회복하게 될 것에 그 베팅을 이미 하고 있었고 우리도 지금 뭐 어쨌든 한 며칠 늦었지만 또는 아직도 늦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종목을 찾고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을 잡아서 매수를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